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행정학개론 강의를 맡은 이종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행정학개론을 여러분들의 과목으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행정학개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랄까요? 뭐 이런 이제 오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학개론이 너무 어렵지 않냐, 너무 양이 방대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일면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다고 이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또 막 그 너무 지나치게 양이 많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난이도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전공 과목이라는 측면 때문에 다소 좀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사실 하고 보면 그래도 꽤 할 만한 과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 가지 또 위안을 삼는다면은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 직무 수행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합격한 다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행정학개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학개론이 또 다른 선택 과목인 사회하고 이렇게 또 중첩되는 면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급 시험도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하고 행정법을 또 이렇게 세트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행정학 개론은 이래저래 좀 잘 팔리는 과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면서 기왕 이제 선택하신 만큼 꼭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급 공무원 시험만 놓고 보더라도요. 요즘에는 합격률도 굉장히 낮고요. 일단 뭐 응시생 자체가 워낙 늘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뭐 이게 진짜 시쳇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5과목 시험 봐서 선택 과목은 또 이렇게 점수가 좀 이렇게 축소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점대 막 이렇게 찍어야 그래야 이제 합격에 도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과목도 이 점수를 낮게 받아가지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나요. 예전 같으면은 예전에 우리가 경쟁이 조금 수월했을 때 그때에는 이게 특정 과목의 점수가 좀 미진하더라도 한 미 정도 맞았다 이러더라도 다른 거 올수 맞으면 합격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좀 잘 못하더라도 그거는 기본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으로 좀 승부를 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과목들을 다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총점 5점이 안 되잖아. 저건 나중에 조정 점수 들어가면은 점수가 깎일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약간은 좀 이렇게 좀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막판으로 가면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초반에는 특히 필수 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려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행정학이나 뭐 또 여타의 선택 과목에서 점수가 빵꾸가 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 시험에서는 또 그 빵꾸 난 과목을 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기존에 해왔던 과목에서 빈틈이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점수가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널뛰기를 해요. 널뛰기를 하게 되면은 합격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선택 과목도 중요한 과목으로 어차피 5과목을 다 잘 봐야 합격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행정학 개론도 마찬가지로 그 반열에다 올려놓고 시작을 좀 하셔야 해요. 공부가 낯설고 그럴수록 처음에는 조금 더 시간 투자가 좀 있어야 할 거예요. 익숙해지면은 괜찮은데 처음 접하는 용어들도 많고 또 학자들에 대한 소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처음부터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신다면 나중에 가서 큰 부담 없이 이것도 고득점을 달성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호흡을 잘 맞춰서 공부 잘 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 또 좋은 결과로 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공무원 강의를 상당히 오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이제 행정학 강의를 뭐 보시다시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BS라든가 또 이제 뭐 노량진의 학원이라든가 여타 학원들에서 강의를 줄곧 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겪고 있는 고민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또 공감을 좀 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주면 그만이지만 저는 나름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그런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고 요 캐릭터는 또 이제 제자가 또 그려준 캐릭터예요. 그래서 아주 애정어리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닮았나요? 실물이 좀 나은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행정학 개론에 대한 기본적인 목차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부할 때 테라코타를 만드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테라코타가 또 뭐냐? 이것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만들어 봤을 그런 이제 작품이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 시간에 철사 같은 걸 막 구부려 가지고 뭐 사람 모양이든 동물 모양이든 이런 거를 기본 틀을 얼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 찰흙을 막 붙입니다. 찰흙을 막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듬죠. 다듬고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표현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하는 것이 테라코타입니다. 그러면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특히 처음 접하는 과목, 요 이제 행정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이거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게 테라코타 공부법이에요. 이름은 제가 붙였습니다. 그냥 테라코타를 만드는 심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철사를 막 구부려서 내가 대강의 얼개, 이거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을 좀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구상들을 반영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밀한 다듬음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일단 그걸 생각할 단계가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대강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잡아내고 거기다 막 살을 붙여줘야 돼요.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미세한 영역들을 걸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과목을 공부하실 때 특히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목차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영역을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쯤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캐치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공부한 내용들이 이게 막 둥둥둥 부유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 그냥 하나씩 그냥 개별 주제별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나중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걸 갖다가 제자리에 이렇게 붙이는 작업들을 한 번 더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목차를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듬성듬성 이제 찰흙을 붙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그 스토리라인을 잡아가지고 그 스토리라인에 해당되는 얘기들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암기까지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 그럼 고개 끄덕끄덕 되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약 정리해드리는 내용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교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보면은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고 서술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압축해드리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파다 적을 건 또 적고 밑줄 그어야 될 건 그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이런 이제 편안한 심정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나가시면서 나중에 이제 회독수를 늘려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독수를 늘려감에 따라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그 안에다 디자인해 내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이제 감상도 막 해야 돼요. 내가 만든 테라코타를.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보면서 외웠던 거 또 까먹을 수 있습니다. 또 외워야 합니다. 또 까먹을 겁니다. 아마도. 예, 까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원래 까먹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더 덜 까먹고 가느냐 이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들을 얼마나 숙달시켜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아는 것을 얼마나
숙달시켜낼 것이냐.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거든요. 시간 많이 못 갔습니다. 우리 100분 시험에서 행정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10분? 좀 애누리 좀 더 줄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 그리고 목표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이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아는 내용들을 자꾸 외워서 시험장에 갈 때 최대한 이게 머리 안에 딱 남아있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서 숙달돼 가지고 빨리 그 문제 해결을 해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이제 하나의 학문을 다루는 하나의 학문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달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접목을 해보면 공부에 이제 4단계가 있는 겁니다. 공부의 4단계, 4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부의 4단계가 뭐냐? 첫 번째는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이걸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원맨쇼 한 것을 그냥 감상하고 끝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끄떡끄떡 하면서 그래 이 내용 중요하다고 했어. 아 그거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뭐 저거 별거 아니구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중요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책에다 요소에 붙여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은 아예 노트의 정리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요, 이해를 위한 회독이 2회독, 3회독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리 작업이 꼭 있어야 되고요. 이 사이사이에 문제풀이도 물론 스며들겠지만 저 때는 확인용 문제풀이 정도?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옆 날개에 문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 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문제화 된 적이 있구나. 근데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요 단어는 알겠고 전반적으로 모르겠는데 답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문제를 막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장의 내용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 풀어봤는데 잘 안 풀린다고 그걸 갖고 막 한탄을 하면서 선생님 왜 저는 문제가 안 풀립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저 머리가 나쁜가요? 왜 그런가요? 저 걱정돼 죽겠어요? 불안해요? 뭐 이런 것들을 막 호소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아직은 이해와 정리가 필요한 단계이고 그랬다면 이것을 갖다가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내 걸로 최대한 넣어놓고 이거를 꺼내 쓸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적용을 한 것을 숙달시켜야 돼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숙달의 과정까지 들어와 줘야 됩니다. 문제풀이가 요 단계들에서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적용 단계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틀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기출문제를 여러 차례 이제 풀어보게 됐을 겁니다. 중요한 기출문제들을. 그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들을 앵간히 다 다뤄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됐다면 이제 숙달이에요. 익숙함.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4단계는 이렇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테라코타를 만든다는 그런 심정으로 접근해서 이 공부에 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짧은 기간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예, 뭐 몇 개월 만에 합격하고 나갔다 이런 경우는요. 관운이 좀 따라줘가지고 갑자기 그 해당 직렬의 일원을 엄청 많이 뽑았다든가 또 그러면서 내가 영어가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머지 과목 중에서도 뭐 난 역사를 좋아해서 한국사는 앵간히 좀 돼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좀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조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나는 공부를 하는데도 빨리 안 늘어요. 그거 왜 그래요? 내 업보죠. 과거에 내가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낯선 것을 지금 처음 접해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어 단어 외워야 될 때 잘 안 외웠었어요. 지금 와서 외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 조급함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적이에요. 나의 적은 내 주변에
공부 좀 하려고 맘먹으면은 술 마시자고 꼬드기는 친구놈들도 아주 나의 적이지만, 그렇지만 가장 큰 적은 내 몸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최대 적이 살고 있어요. 그 적은 수시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는 견디기 힘들어서 자꾸 유혹의 손길을 막 이렇게 뻗치는 나의 방해꾼이 있어요. 내 안에 방해꾼.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 강박을 너무 강하게 이제 프레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무리수를 써요. 무리수를 쓰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이런 단계들 있죠. 이런 것들이 훅 날아가 버려요. 특히 정리 암기 단계가 없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그러면은 이게 공부의 왕도를 좀 쫓아가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또 막 되게 우겨댑니다. 이제 나는 원래 그렇게 공부 안 했었어요. 저는 공부법이 좀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우기는데 모르겠습니다. 개 중에 자기 공부법으로 굉장히 공부를 성공해 보신 분이 있다면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개의 경우는요. 시험에서 막 그 공신 소리 들으면서 공부하신 분들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허점은 왜 생겼을까를 돌아보고 조언을 좀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해요. 동의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런데요. 시험 공부에는 왕도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지만 시험 공부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는요. 누가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시험에 나올 포인트들을 찝어서 그걸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막 외워서 풀어내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왕도가 있어요.